맛있는 미술, 재미있는 미술, 보이는 미술, 삶의 미술 한 스푼 넣어가세요. 깊어가는 가을 아트팟 3회. 이번 주 아트팟은 경기도 양평에 위치한 신철 작가의 아틀리에에서 진행합니다. 아트팟이 만나러 나갑니다에서는 우리 기억 속 순수를 형상으로 담아내는 신철 작가를 만났습니다. 페리지 갤러리의 백현진 개인전, 서울시립미술관의 불협화음의 기술 다름과 함께하기, 제주 비엔날레, 제주 아트페어, 서울도시 건축 비엔날레. 클로징 영상으로는 삼청동 도로시 살롱의 파주전 오프닝 현장을 담았습니다. 아트팟 시작합니다. 이번 주 아트팟이 만나러 갑니다에서는 신철 작가님의 작업실 수류 3방을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이렇게 감사합니다. 멋진 작업실에 저희들을 초대해 주셔가지고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저는 네. 제 작업실에 사람 오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쩜 좋아. 같이. 예전에 제가 여주 작업실에 있을 때는 아예 그걸 그래서 밖에다 써붙여놨거든요. 당신의 방문을 환영합니다. 그러나 방문하지 않는 것을 더욱 환영합니다. 이렇게 써붙인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런데 오늘 아주 특별한 손님들이고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분들이 오셔서 저도 큰 영광입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상윤 소장 어떤 책을 하나 들고 있네요? 작가님께서 직접 쓰시고 그린 와. 순수의 시절 당신도 가끔 내 생각하시나요? 라는 책입니다. 보니까 이렇게 너무 좋았어요. 이렇게 그림이 있고 작가님이 쓰신 아주 짧은 글들이 같이 붙어 있고 넘기면서 아 그렇구나, 아 그랬지라는 어떤 되게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되게 편하다라는 느낌으로 되게 즐겁게 봤습니다. 공들여서 했던 책인데 일부러 저 책을 만들기 위해서 한 건 아니고 제가 습관이 어떤 그림을 그릴 때는 그 모티브를 한 두 문장 정도로 이렇게 문장을 써놓고 그림을 그립니다. 네. 그래서 그 문장들을 전부 이렇게 엮어서 만든 책이어서 아마 커피 한 두 잔 값이면 저 책을 살 수 있으니까 최소한 진짜. 커피 맛보다는 더 오래가는 책일 거라고 네. 저는 저 감히 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작업도 하시지만 글도 쓰시고 그래서인지 이제 작업실 당호라고 하죠. 네. 수류 3방이에요. 특별한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작업실도 무생물이긴 하지만 좀 더 뭔가 이 녀석한테 이름을 좀 지어줘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뭐 멋진 이름은 생각을 못 하겠고 멋진데요, 수류 3방. 멋진데. 그래서 이제 학교 때도 이렇게 고서를 보면은 수류산방이라는 단어가 들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근데 그 수류산방은 전부 물숫자를 쓰는데 여기는 지금 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숲을 숫자예요. 숲이 흐르는 산방이다라는 뜻으로 수류산방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불협화음의 기술 다름과 함께 하기 전은요, 2017년 18 한영 상호 교류의 해의 일환으로 준비된 전시이고요. 상호 교류의 해에 한해서 서울시립미술관과 영국문화원이 함께 파트너십을 가지고 진행을 하게 된 전시입니다. 영국문화원은 1938년부터 소장품들을 수집을 해오고 있는데요. 8,500여 점에 이르는 소장품들 가운데 이제 서울시립미술관이 1980년대부터 현재까지 영국 사회의 정치, 사회, 문화적으로 굉장히 중요했던 사건들에 대해서 작가들이 어떻게 개입하고 또 예술적인 실천의 양식으로서 발언을 해왔는지에 주안점을 두었고요. 그래서 선별된 작업들이 보여지는 것이 이번 전시입니다. 현재 전시되고 있는 공간을 따라서 설명을 드리자면 2층 공간에서는 영국의 일상적인 풍경과 개인의 삶의 모습을 포착한 사진 작업과 타피스트리, 또 제레미 델러와 알란 케인의 포크 아카이브라는 작업을 보실 수 있고요. 그런 일상과 개인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영국 사회에 깊숙이 내재되어 있는 분열의 양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3층 공간으로 옮겨가서는 샘슨 캄발루, 모나 하툼, 그리고 루바이나 헤미드, 존 아캄프라의 작업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들은 실제로 영국 사회의 그 균열의 양상과 경계에 서서 그 사회의 분열을 시각적 언어로 표현을 했던 작가들의 작업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 공간으로 옮겨가시면 경계 양상의 작가이자 또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개입했던 조금 더 행동주의적인 작업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This generation must be worn out before Scotland is quiet again. 매번 촬영하면서 느낀 건데 최근 작가분들이랑 기획자분들 말씀 진짜 잘하세요. 그 박가희 큐레이터의 아주 당당하면서도 담담한 설명을 듣다 보니까 이 기획 자체가 굉장히 탄탄하고 오랫동안 준비됐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은구 작가 어떻게 보셨어요? 네. 전 서울시립미술관 전시는 항상 믿고 챙겨보는 편인데요. 무료기도 하고요. 잠깐만 보고 있겠습니다. 네. 제레미 델러, 알란 케인, 그레이슨 페리, 마크 윌린저, 모나 하툼, 루바이나 히미드, 존 아캄프라, 삼손 캄발루. 지금은 생소하게 들리시겠지만 앞으로 자주 보고 듣게 될 그런 작가들입니다. 암기해 놓으려고요. 지금은 당장 생소하지만 은구 작가님 말처럼 한 1년 지나면 우리가 보는 전시에서 굉장히 자주 등장할 그런 작가분들이기도 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가 이제 브랜드 많이 쓰잖아요. 근데 작가분들 이름도 조만간에 우리한테 브랜드로 다가오지 않을까 그렇게 네.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 전시가 또 주제가 영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김 소장이 할 말이 많은 전시예요. 저는 그 영국의 문화적 특성이 토양이라는 말로 정의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른 문화에 가장 유연한 나라가 아닌가. 무슨 얘기냐면 겉보기에는 여왕도 있고 막 근위대도 있고 이런 이미지들이 있어서 굉장히 전통적인 어떤 이미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 이 전시를 가보셔도 그렇지만 그것보다는 다른 문화들을 굉장히 잘 받아들이고 자 이런 모든 게 다 영국 안에 있어 라고 말하는 게 영국이 가진 문화적 힘의 핵심이라고 보는 거죠. 다른 나라에서 봤으면 다른 나라 문화여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걸 영국의 어떤 카테고리 안에 넣고 받아들이게 한다는 게 영국 문화가 가지는 브랜드적 파워라고 생각을 해요. 이 전시는 그런 브랜드적 파워가 어떻게 변화하고 어떤 사람들을 어떤 작업들을 받아들이고 있는가를 딱 보여주는 그런 전시라고 생각합니다. 백현일 작가는 이번에 우리가 흔히 도시에서 만날 수 있는 바닥 이미지를 가지고 전시장을 꾸미게 되었습니다. 작가가 의도하는 거는 한 공간 안에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지나치는 바닥을 느낄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 본인이 인스타그램에 계속 올렸던 이미지들을 스티커 형식이나 1도 전단지 인쇄로 출력을 해서 벽에 모든 이미지를 붙이고 다시 콜라주하는 작업, 그 다음에 그 위에 스프레이를 뿌리는 작업, 낙서를 하는 어떤 행위들을 통해서 작가가 느끼는 도시에서 길 바닥의 느낌을 관객들에게 전달하고자 하였습니다. 베이스음을 가지고 있는 스피커가 마대자루 안에 사실 숨겨져 있습니다. 근데 작가가 워낙 베이스음 자체를 좋아하고 그거를 효과음, 그 다음에 본인이 퍼포먼스 할 때 같이 공명하는 음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 베이스음이 벽을 반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게 천정이나 벽에서 들리는 것처럼 의도되었습니다. 이번 여름이었죠. 그 소마미술관에서
그 뮤지엄 버스킹 네. 프로젝트 웹이 그렇습니다. 퍼포먼스를 했었습니다. 네, 저도 버스킹 한 번 했었죠. 관객분들이 적어서 전 되게 다행으로 생각했어요. 제가 갔을 때는 되게 많았어요. 그게 하다 보니까 막 늘어나 있더라고요. 원래 볼스킹의 목적이 이렇게 네. 좀 와서 좀 봐라 이거잖아요. 저 관객분들 그래서 괴롭혔어요. 오셔가지고 나 한 것처럼 하시라고. 사실 그 퍼포먼스를 보고 아트팟에 이은구 작가님을 생각을 했었는데 평상시엔 네. 되게 조용하시잖아요. 근데 카메라만 들어가면 거기서 평상시에도 그다지. 이번에 백현진 작가 퍼포먼스를 촬영하기 위해서 제가 1시간 전에 갔어요. 촬영을 갖다 하고 있는데 시간이 4시가 됐죠. 갑자기 작가가 뚜벅뚜벅 걸어오더니 포대 같은 거 뒤집어 쓰고 곧바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사람도 많지 않았는데. 그래서 굉장히 몰입도가 높았는데 끝나는 것도 갑자기 뚝 끝나버리고 훅 나가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그 느낌 자체가 생경하면서도 신선했어요. 백현진 스타일인 것 같죠. 저는 이 백현진이라는 사람 자체가 자기 스스로를 작품으로 만드는 과정을 겪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생경함이라는 건 그런 거잖아요. 4시부터 이벤트를 합니다. 퍼포먼스를 한다 그랬으면은 한 3시간 40분쯤 되면 방송 나와서 4시부터 어디 뭐 이벤트를 하겠습니다 하고 실제로 한 4시 한 10분부터 시작하고 집에 사람 좀 웅성웅성하고 있고 그런 상태가 되죠 보통은. 실제로 경험하신 건 그게 아니라 4시부터 한다고 했으니까 4시부터 와서 하고 끝났으니까 가고. 당연하지만 우리는 그걸 당연하지 않다고 느끼게 됐죠. 생경하다고 느끼죠. 왜냐면 우리 머릿속에는 이렇게 할 거야 라는 게 이미 있으니까. 그걸 안 지키는 순간 당연한 걸 했으나 당연하지 않게 느껴지는, 거기서 느껴지는 괴리감이 생경함이라고 표현하는 것 같은데, 저는 백현진의 작업들이 다 그 기반에 있다고 생각해요. 되게 일상적이고 눈에 잘 보이는 것들, 맨날 봐서 사실은 신경 쓰지 않게 된 것들을 너 이거 진짜로 본 거 맞느냐, 여기 이게 있다는 거 너 알고 있지, 근데 진짜로 알았니? 라고 다시 물어봐주는 과정. 저는 백현진의 작업들이 어쩌면 그런 질문들을 되게 다양한 방식으로 던지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 작가가 작가의 팬이에요. 그 은구 작가 네. 이 전시 시작하자마자 가신 걸로 네, 알고 전 있는데. 가수 백현진 씨의 팬이었죠. 네, 저는 그래서 이 그 근처라는 전시명 들었을 때 좀 무슨 뜻 의미일까 하고 가서 첫날 가서 봤어요. 저희가 보통 너 어디 있어? 이랬을 때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말할 수 없을 때 뭐 옆에 그 근처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이 전시가 백현진의 그 근처를 잘 설명해 주는 것 같아요. 배우 백현진의 그 근처, 그 다음에 미술가 백현진의 그 근처, 그 다음에 가수 백현진의 그 근처가 이렇게 만나는 그 지점, 이게 백현진의 좌표고 그 작가의 정체성을 잘 표현해 주는 그런 전시였다고 생각합니다. 열혈 팬이신 것 같습니다. 네. 사이 한 잔. 서울도시 건축 비엔날레는 지금 도시에 관한 이야기, 담론을 형성하고자 생긴 비엔날레예요.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최초로 생긴 그런 비엔날레고, 각 도시들의 그런 현안들과 그다음에 미래상의 대안을 제시를 해보고자 하는 그런 비엔날레입니다. 서울도시 건축 비엔날레는 주 전시장이 2군데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나는 여기 계시는 그 DDP에서 공동의 도시전이 열리고요. 그 다음에 도니문 박물관 마을에서는 저희가 주제전, 9가지 공유라는 주제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저희가 또 프로그램이 현장 프로젝트라는 게 있어요. 다른 비엔날레와는 아주 차별적인 그런 현장 프로젝트로 식량 도시, 그다음에 생산 도시, 그다음에 똑똑한 보행 도시라는 그 서울 도시만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현장 프로젝트를 저희가 구성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영문 제목이 Imminent Commons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직역을 하자면 임박한 요소거든요. 그러니까 도시에서 지금 급하게 필요한 근미래를 위해서 필요한 요소들을 한번 꺼내보자. 도시의 많은 요소 중에서 그런 것들을 꺼내보자라는 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가 주제전 같은 경우에는 9가지 공유라고 해서 4가지의 공유 자원하고 그다음 5가지 공유 양식을 얘기를 하면서 이것들을 어떻게 활용을 하면 근미래에는 더 나은 도시를 만들 것인가, 그런 거를 건축가님들이 작품으로 승화해서 보여주시는 전시고요.
아트팟은 매번 많은 전시를 소개를 갖다 하죠. 그래서 오늘도 시간이 없어요. 네. 막바로 아트팟 20초 평 들어갑니다. 건축이라는 게 중요하죠. 부동산이라 그러면 더 중요해지는데 우리한테는. 관심이 많아지죠. 근데 사실은 건축이라는 게 되게 어렵기도 하죠. 어려운 데다가 이 전시 같은 경우에는 도시, 건축도 아니야 사실은. 건축보다 더 집합적인 얘기인데다가 거기에 문제를 너희 도시는 어떻게 해결했니라는 질문이다 보니까 그 도시의 맥락이나 그 사회의 맥락까지 이해를 못하면 사실 이 콘텐츠들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게다가 공간은 굉장히 좁고 밀도가 굉장히 높아서 질려요. 예, 과잉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전시는 굉장히 천천히 오랜 시간을 들여서 굉장히 깊게 집중하고 관찰하면 되게 재밌어요. 근데 거기까지 가기가 굉장히 힘든 그런 점이 좀 안타까운 전시라고 생각합니다. 홍보 작가는 상대적으로 되게 네. 즐겁게 전시를 즐기셨는데 네, 좀 운이 좋은가 봐요. 전 척척 박사 김 소장님이 하나하나 다 해석해 주시고 다 유리해 주셔서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네, 저를 고용해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 특히 네, 후지산 사진 계시더라고요. 저한테 곧바로 설명해 네. 주셨어요. 뭔가 하고 봤더니 후지산 전경이 뭐 건축물이 새로 들어설 때마다 점점 안 보이는 거예요. 결국엔 다 가려졌어요. 그런 점도 되게 의미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멕시코 티후아나 접경 지역이랑 미국 샌디에고 사이에 있는 철조망 네. 그걸 제가 열고 거기 지나가는 그 프리덤 아까 영상에 보셨죠? 그것도 너무 재밌었어요. 그리고 설문조사를 끈으로 이렇게 엮어서 재미있게 제가 몸으로 설문조사를 하게 되니까 원래 되게 싫어하잖아요, 설문조사. 뭐 경품 같은 거 주잖아요. 설명해달라고. 저도 안 한다고 하는 것을 제가 막 끊어다가 하게 되더라고요. 와, 이런 방식은 누가 생각해냈을까? 너무 재미있고. 비엔날레를 제주에서 하겠다고 선언하고 일을 꾸려나갈 때 가장 많은 의견은 어떻게 차별화할 것인가 문제였습니다. 제주 비엔날레가 전국에서 10번째 생기는 비엔날레입니다. 비엔날레는 2년에 한 번 하는 전시다라고 하는 규정 이외에 다른 모든 것은 다 자유롭지만 그러나 그 이름 자체의 규정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차별화가 가장 관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주 비엔날레는 사회적 예술, 제주 사회에 밀착하는 비엔날레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제주 사회의 가장 현안이 무엇일까? 역시 투어리즘이었습니다. 투어리즘은 제주도의 산업이자 경제이자 문화이며 일상 그 모든 것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 주제를 가지고 제주도를 다뤄보자라고 접근을 했고요. 그래서 미술관뿐만 아니라 미술관 바깥까지도 끌어들이게 됐습니다. 특히 대정 알뜨르 지역의 어두운 역사를 끌어들이는 다크 투어리즘 사이트에 경납고나 그 일대 들판에다가 이렇게 작품을 설치함으로써 새롭게 역사와 현실을 환기하는 프로젝트를 기획하게 됐고요. 특히 전쟁 기지로 쓰였던 곳이 지금 농사로 인해서 평화를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역사의 어두움을 예술적으로 환기하는 성찰 이런 것들이 이번 비엔날레 투어리즘 주제의 아주 핵심적인 가치로 자리 잡을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하나는 투어리즘이 제주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지구적인 문제다라고 하는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포스터에 보시면 투어와 리즘이 색깔이 다를 거예요. 투어 자체도 여행이나 관광이지만 이것이 일종의 ISM, 그러니까 어떤 이즘으로서 이 시대의 어떤 규정과 정신을 이끌고 나가는 메커니즘으로 장착돼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둘러보는 그런 문제의식이 이번 투어리즘에 담겨 있습니다. 네, 기획자 출신이 말씀을 잘하세요. 김주기 관장. 네. 네. 투어리즘이라는 게 비엔날레의 주제로는 사실 좀 어려워요. 생경하죠. 예, 너무 구체적이기도 하고요. 물론 비엔날레 그러면은 대충 적당한 이름 붙여서 비욘드 많이 네, 써요. 뭐 형용사나 부사 같은 거 많이 써서 명사 안 쓰고 이제 작품들을 집어넣고 이거에 대해 해석을 알아서 하세요 이런 경향들이 좀 강한데 좀 나쁘게 말하면 이 전시는 주제 자체가 굉장히 구체적인데다가 이게 제주도에선 생존의 현실이기도 하거든요. 맞아요. 투어리즘이라는 게 제주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산업적 영역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미술에서 이런 지점들을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접근한다는 점에서도 굉장히 의욕적이다라는 인상도 많이 받았고요. 특히 이 전시는 제주도 안에 계신 분들과, 그러니까 이 투어리즘 현안인 분들과 외부에 있는 사람들 사이의 시선도 굉장히 다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저는 외부인이니까 내부에 계시는 제주도 분들이 이 전시를 어떻게 느끼셨나가 개인적으로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저도 외지인이죠. 근데 제가 전시를 봤을 때는 전시가 되게 예쁘고 동선이 섬세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은구 작가는 이번에 특정 작품을 네. 꽂히셨어요? 근데 강영민 작가님이 안마의자랑 제주 풍경 설치물을 하셨는데 정말 그 안마의자에 앉아서 저도 아주 편안하게 작품을 즐기고 싶었어요. 그런데 너무 인기가 많더라고요. 맞아요. 예. 그래서 눈치 보느라 저는 못했습니다. 제발 번호표라도 하나 갖다 주시면. 네,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술관에 와서 안마의자에 앉아서 작품을 본다는 내 자체가 작품이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강영민 작가님 정말 너무 아이디어가 뛰어나신 것 같아요. 네, 상상력이 풍부한 작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벌써 아직 비엔날레 하고 있지만 네. 2019년 이외도 기대가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주아트페어를 지금 기획하고 운영하고 있는 이장이라고 합니다. 저희 제주아트페어가 올해 이제 4회째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제주아트페어는 공간이 좀 다른 곳과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기 제주시 원도심에 오래된 거리, 그리고 여기 오래된 숙박업소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 공간, 숙박업소 공간에서 저희 아트페어 젊은 작가들과 함께하는 그런 아트페어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제주 아트페어의 가장 큰 특징은 그러니까 호텔 아트페어가 있는데 저희는 여관 아트페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다 40년 이상 된 작은 호텔, 그다음에 여관, 그다음에 게스트하우스 이렇게 있어요. 다들 40년 이상 넘은 데고 또 게스트하우스는 젊은 친구들이 와서 하는 그런 게스트하우스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기 그런 성격이 다른 공간에서 작가들이 그 공간을 해석하고 작품을 전시하고, 그리고 또 이제 일반 사람들이 갤러리가 아닌 그런 여관방에 있는 전시를 보면서 작가들하고 만나는 그런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시 원도심에서 유일한 그 시각예술 축제고요. 동네 분들이 가장 기다리는 행사이기도 해요. 그래서 아트팟 사상 최초로 세 번째 무슨 네, 뭐 그래도 아직 시작하지 않은 전시를 소개할까 해요. 궁금합니다. 네, 고마워요. 제주 원도심 부근에서 그 10월 26일서부터 3일 동안 벌어질 제주 아트페어인데요. 제주 아트페어는 그 호텔 아트페어는 많잖아요. 근데 제주 아트페어는 여관 아트페어라고 아까 이제 이장희 대표 말처럼. 네. 근데 이 여관들이 다 40년 이상 된 원도심에서 그런 쪽에서 벌어지는 아트페어라고 합니다. 젊은 작가들도 많이 참여를 하고요. 호텔 아트페어도 그렇긴 하지만 이런 그 예술 접근의 공간들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특히 새로운 공간을 만드는 게 아니라 기존의 공간들을 활용하는 이런 전시들이 더 많아져야 우리가 전시를 보기도 좋아지고 작가들한테도 더 좋은 환경들이 네. 열린다고 생각해서 앞으로 이런 전시들은 되게 열심히 소개하는 걸로 네. 그렇게 하죠. 저 그리고 여자들은 약간 낯선 여관이라고 하면 그쵸. 좀 지저분할 것 같고 그래서 좀 선택하기 꺼리고 그래서 전 구경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작품을 구경하러 가는 셈 치고 가서 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작고 작은 공간들이 되게 인상이 깊었어요. 네, 이 아트페어를 통해서 그 여관이라고 하는 부정적인 인식도 한번 좀 벗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오늘 신철 작가님 덕분에 아트팟 진행이 되게 재밌게 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예. 근데 옆에서 계속 제가 좀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네. 근데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이게 방송인지 실제인지 모를 정도로 우리 촬영이 재밌고, 역시 미술인들이 해서 미술 이야기를 또 미술인들이 쉽게 해설을 한지 굉장히 가슴에 닿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멋졌어요. 그래서 오늘 신철 작가님께 그 아트팟의 크로징 영상 소개를 네.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이 아트팟 3회 클로징 영상은 이 삼청동에 있는 도로시 살롱이라는 곳입니다. 갤러리 이름도 너무 재밌어요. 그림도 자, 길로 자. 자, 예. 그리고 떼시자에서 도로시 살롱입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 가면 제일 매력 있는 게 뭐냐면 디스플레이예요. 그리고 다음에 가시면 꼭 보세요.
캡션을 아주 재밌게 캡션 디자인을 정말 재밌게 잘 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임은신 대표하고 같이 이야기 오랫동안 하지 마세요. 왜요? 그 매력이 너무 빠진다. 주의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 파주라는 그런 전시를 하게 되는데요. 이곳 임은신 대표가 직접 전시 케이터링을 한 그런 준비하는 과정을 전부 볼 수 있습니다. 네. 정말 특별하게 아주 특별하게 기대하셔도 됩니다. 자, 아트밭 시청자 여러분 안녕. 안녕.